2019년 초여름 부산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한 수연은 독립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. 학교와 가깝고 월세도 저렴해 나름 만족스러웠다.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수연에게 그 방은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다.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. 새벽 2시 피곤해 지쳐 잠들려던 찰나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. 낯선 번호였다. 스팸인가? 수연은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.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.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. 일주일쯤 지나자 불안감이 커졌다. 결국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대신 어딘가 어수선하고 쇠 긁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. 마치 먼 곳에서 쇠부지가 부딪히는 듯한 음성이었다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. 수연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.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다. 이번엔 용기를 내서 받자 저 먼 곳에서 들리는 듯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 나 좀 도와줘.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. 목소리는 처절했고 절박했다. 누구세요? 장난치지 마세요. 대답 대신 다시 쇠 긁히는 소리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거친 소리만 이어졌다. 수연은 겁에 질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다. 다음 날 수연은 그 일로 인해 학교에서도 불안감을 느꼈다. 혹시 스토커일까? 아니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까?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한 친구가 말했다. 경찰에 신고해봐. 요즘 이상한 사건 많다더라. 수연은 겁에 질린 채 경찰서로 갔다.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. 발신지 추적이 어렵습니다. 스팸 전화일 가능성이 크니 차단하세요. 수연은 허탈감에 빠졌고 결국 전화를 차단했다. 하지만 그날 밤 전화는 또 걸려왔다. 이번엔 번호가 없었다. 그냥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전화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.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다시 전화를 받았다. 구해줘. 제발. 나 좀 구해줘. 수연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렸다.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지만 그 순간에도 벨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. 이미 화면은 깨져버렸는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. 얼마 뒤 집주인이 수연을 찾아왔다. 학생, 무슨 일 있나?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. 수연은 오히려 집주인에게 호소했다. 새벽마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요. 소리도 들리고요.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이 집에서 전에 살던 학생도 그런 말을 했었어. 근데 그 친구는 한 달 만에 이사를 갔지. 왜요? 잘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. 이상함을 느낀 수연은 인터넷에 주소를 검색해보았다. 몇 년 전 이 원룸에서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.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수개월 만에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. 그날 밤 수연은 휴대폰을 새로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. 피로감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. 그런데 새벽 2시 또다시 벨소리가 울렸다. 이번엔 번호가 보이지 않았다. 공포에 떨며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. 여기 있어. 벽 안에. 수연은 혼란에 빠져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 안에서 울림이 느껴졌다. 옷장을 옮기자 그 뒤로 얇게 덧대어진 벽이 나타났다. 벽을 두드릴 때마다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. 집주인을 불러 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의 유골이 나왔다. 손에는 켜진 채로 방전되지 않은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.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했다. 유골은 실종된 대학생의 것으로 밝혀졌다. 그가 방 안에 숨었다가 갇혀 질식사했음을 알게 되었다. 문제는 그 휴대폰이었다. 배터리가 이미 방전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켜져 있었다. 심지어 마지막 발신 기록은 수연의 번호였다.
그날 이후 수연은 원룸을 떠났다. 하지만 그 방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다. 왜냐하면 새로 이사 온 사람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전화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이다. 그리고 지금도 그 방에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린다고 한다.